시험지부터 한번 숙제한 것부터 좀 볼게요. 할만하던가요? 네. 질문. 12번. 12번 일단 좀 불러주세요. 12번. 21, 22. 30, 29. 또 14번에 디귿이요. 14번의 디귿. 또 나머지 괜찮아요? 네. 오늘 그 시험지 하나 줬던 거는 괜찮을까요? 시험지 줬던 거는 맞아. 안 가져왔어요. 뽑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거 얘기하세요. 답을 몰랐어. 아, 그러면은 답을 불러드리고 답을 불러주고 뽑아줄 거 뽑아주고. 미안해요. 선생님이 몸이 하나라 두 개 같이 못하고 있어. 혹시 시험지도 안 가져온 사람? 다 부를게요. 4, 1, 32, 1, 41, 4, 47, 1. 질문. 1번? 1번? 1번 몇 틀렸지? 그래요? 네. 동호는? 안 했어. 지금 줬으니까요. 시험지부터 볼게요. 시험지부터. 1번을 보면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은 아니고 실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어서 0부터 x까지 ft분의 2의 t dt가 fx 빼기 2가 된다. 이럴 때 fln 7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적분의 모양이 있는데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죠. 무조건 두 가지 작업을 했어요. 뭐였어요? 두 가지 작업. 첫 번째, 밑그다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x에 0을 대입해주면 왼쪽은 0이고요. 오른쪽은 f0 빼기 2가 돼서 f0은 2가 돼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인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fx는 무조건 양수예요. 왜? 얘가 0이 되질 않는다 그랬거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인 함수가 양수인 값을 갖고 있는데 0은 될 수 없다. 다 양수인 거야 이제.
자, 두 번째 작업. 그냥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fx분의 2의 x제곱이 f'x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2의 x제곱은 fx, f'x라고 나오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2를 곱해주면 뭘 미분한 거야 이게? fx의 제곱을 미분한 거야. 그럼 얘가 2의 x 플러스 c가 돼. 0을 대입하면 2가 된다. 아, c는 0이구나. 가 아니지. 실수.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면 f0이 2니까 4는 2 더하기 c. 아, c는 2구나. c는 2가 돼. 따라서 fx는 뭐냐면은 양수니까 2 루트 2배의 2의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ln7 집어넣으면 7 2의 ln7은 7 7이 14 16 루트 16은 4 그렇게 해서 4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윗끝 아래끝 똑같이 만든다. 미분해서 정리한다. 7번. 이건 좀 귀찮은 문제인데. 요거 그 좌표가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t, 3분의 1이에요, 그냥. 미안해요. t, 3분의 1. y는 x제곱 플러스 27분의 9의 근 접선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t, 3분의 1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요. 미분을 하면 뭐가 될 거냐면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7의 제곱분의 18x라고 나와요. 뭐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접선이 t, 3분의 1을 지난다. t, 3분의 1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 거꾸로 얘기하면 곡선이 어떤 점에서 접선을 만들었을 때 그 접선이 t, 3분의 1을 지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위에 있는 점 a, a제곱 플러스 27분의 9라는 점에서 접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접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지. 자, 얘가 t, 3분의 1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접점의 좌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진짜 이거 정리하기가 싫은데 정리되어 있는 거 좀 잠깐 정리를 하면은 뭐 정리는 어쨌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3분의 1 a 4제곱에 빼기 9a 제곱은 18a t가 될 거예요. 전개는 좀 생략합시다. 자, 전개는 좀 생략하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지난번에 약간 강조했던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a가 0인
경우도 있겠죠. a가 0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3분의 1 a 세제곱 빼기 9a가 18t가 되면은 되는 거죠. 됐죠? 근데 a가 0인 거는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은 것부터 알파1, 알파2에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어서 이 ft는 이런 애들의 절대값을 더한 결과다.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 더한 결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 절대값 붙여봐야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접점의 좌표를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일 때 3분의 1이고 나머지가 다 0으로 돼서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마치 제 뭐야 정교분포랑 비스무리한 모양으로 나와요. 정교분포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 되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t,3분의 t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얘는 y좌표가 y절편이 지금 3분의 1이야. 요 선 위에 있는 어떤 점 t,3분의 1에서 접선을 그어 보면은 접선이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얘만 나오는 건 아니야. 더 나올 수 있어. 그 더 나올 수 있는 애들의 x좌표들을 더해라 라는 문제야 지금. x좌표들을 더해라. 그럼 x좌표들의 합을 구하는데 0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뭐 절대값 해봐야 0이고 더해봐야 아무런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얘는 버리자 이거지. 이건 ft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이쪽 식이 언제 만날 거냐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게요. 54분의 1 a 세제곱 빼기 2분의 1 a는 t라고 해서 이제 얘를 GA라고 잡아주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GA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GA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A를 구하면 3약분해서 18분의 1 A 제곱 빼기 2분의 1 언제 0이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으로 나올 건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미안해요. 여기 3이 아니라 여기가 3인 거지. 여기 극값이 3이랑 마이너스 3인 거지. 이렇게 돼서 3을 대입해 보잖아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27 약분하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야. 뭐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무조건 세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얘를 54분의 1 a 세제곱 빼기 2분의 1 a 빼기 t는 0이라고 했을 때 2차항이 없잖아요. 2차항이 없어요.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세계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알파1, 알파2, 알파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조건 3개라고요. 그 3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라고요. 이차항 없잖아요. 세근의 합은 0이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양수 쪽에 하나, 음수 쪽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t가 양수면 음수 쪽에 이제 t가 음수면 음수 쪽에 하나, 양수 쪽에 2개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 하나랑 얘네들 더한 거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FT라고 하는 애가 뭐 3까지겠지 결국은 절대값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요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제일 큰 녀석의 2배가 될 거고요. 제일 큰 녀석의 2배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제일 작은 애의 2배의 부호를 바꿔주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이런 애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이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였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t값에 대해서도요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2배를 해주면 될 거라고요. FT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 알파 세제곱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알파 3의 2배. 그러니까 얘를 이제 0부터 1까지 2 알파 3 dt라고 생각을 할 건데 알파 3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이거 그냥 알파 3 말고 알파라고 쓸게요. 너무 귀찮으니까 알파라고만 쓸게요. 알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알파는요 이식의 근이에요. 이식의 근이에요. 따라서 t는 54분의 1 a 세제곱 빼기 a가 아니라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1 알파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dt는 18분의 1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1의 d 알파라고 바꿔도 되는 거죠. 맞아요? t가 0이 되면 t가 0일 때 여기가 얼마냐면은 1대 루트 3 때문에 이거 3루트 3이 돼요. 여기 2에 빼가지고 4라고 쓸게요. t가 0일 때 알파는 3루트 3이에요. t가 1일 때 제일 큰 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게 극대, 대칭점, 극소, 다시 만나는 점 1대 1대 1, 6 6까지 맞아요? 자 여기
숫자는 4로 그냥 앞으로 뺐고요. 알파 그냥 냅둬요. 왜? dt라고 하는 애를 바꿔놨어요. 뭐라고? 요렇게 바꿔놨어요 이미.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4배 3루트 3분의 6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1 알파. 얘 적분하면은 4 72분의 1 알파 4제곱 빼기 4분의 1 알파 제곱 3루트 3 6. 숫자가 좀 크기는 한데 계산 못할 건 아니거든. 66에 36 약분 2 그 다음 18 빼기 36 9. 얘는 제곱하면은 27 다시 제곱하면은 729인데 어쨌든 약분하는 게 먼저니까 98에 72 8분의 9 3 27 81. 여기는 빼기 더하기가 되고 4분의 2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9 8분의 54 8분의 27 72 72에서 27을 빼면은 45. 그래서 2분의 45. 분자분모의 합은 47.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함수가 들어오네. 자, 이해는 되나요? 네. 12번 문제가 숙제 12번 문제가 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계산이 어려워요. 지워도 되죠? 네. 좀 지우고 그리고 (0부터 1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분의 5고 0부터 1까지 x fx dx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0부터 1까지 fx 빼기 2ax 더하기 a 제곱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매우 귀찮지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전개를 해보면은 0부터 1까지 fx의 제곱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얘는 4a 제곱 x 제곱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a 4제곱 dx 더하기 빼기 0부터 1까지 4a x fx dx 빼기 0부터 1까지 4a 세제곱 x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2a 제곱 fx dx 라고 써보면 우리는 어쨌든 x, fx는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0이 될 거예요. 그쵸? 뭐 더 볼 게 없어서 이건 0. fx가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데 뭐 여기는 숫자인 거잖아요. x에 대한 적분이니까 a라는 변수는 상수 취급하면 되죠. 얘를 밖으로 빼주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0부터 1까지 fx의 제곱 dx 더하기 얘는 3분의 4x 세제곱이 되면서 3분의 4a 제곱
얘는 그냥 a 4제곱 0. 얘는 2x 제곱은 적분하면 이제 1이 되니까 빼기 2a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2를 곱하니까 3분의 10 a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a에 대한 식이잖아요 결국. 근데 결국 이건 a에 대한 식이 되거든. 안 갖고 왔어요? 아 있죠? 나 순간 안 보였어 지금. 안 보였어. 얘가요 어쨌든 간에 적분 구간이 전부 다 상수로 주어져 있어요. 연아. 그러니까 숫자예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이제 GA라고 쓰는 거야 이게. GA는 뭐냐? A 4제곱 빼기 2A 제곱 세제곱 요거 계산해 보면은 빼기 2A 제곱 더하기 K. K는 그냥 상수. 4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얘 미분해 보면 4A 세제곱 빼기 6A 제곱 빼기 4A가 되는데 2A로 묶고 나머지 부분이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0 2 라고 하는 세 개의 극값이 나오게 되고 그럼 얘는 요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0 이쪽에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많이 내려간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K가 얼마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 A가 2일 때 최소가 된다. 그래프만 보면 된다. 됐나요? (14번) 지금만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이제 좀 상황을 써놔야 이게 그 다음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위치가 x의 위치는 얘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의 4t 세제곱 빼기 3at 제곱 빼기 a 제곱 t가 돼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수항은 0이에요. 마찬가지로 q라고 하는 점도 3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3at 제곱 빼기 10at a 제곱 t 하고 상수항은 0이 돼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적분을 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ft는 얘네들을 빼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t 세제곱 빼기 6at 제곱 더하기 9a 제곱 t 그래서 t의 t-3a의 제곱이라고 나오는데 t가 0 이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절대값이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t가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근데 0과 3 사이에서의 최대값 a가 2다 라고 주어졌으면 a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t가 0과 3 사이에서 최대값은 그냥 나와요.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대1대1 이용하면은 2일 때가 최대가 돼요. t가 2일 때 계산하면 32가 나와. 디귿.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GA라고 하면은요 GA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라는 거야.
어떻게 생겼을 거냐.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A가 일단 음수일 때 구간을 좀 나눠줘야 돼. 그림 여러 개 그려야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왜 A가 음수냐면은 0하고 3A가 중근인데 A가 음수면은 중근이 왼쪽에 있어. 어쨌든 최고 차액에서는 1이야. 여기가 3A, 여기가 0. 근데 우린 어차피 양수 쪽만 보면 되니까 저 음수인 거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3에서만 보면은 3에서만. 그러니까 뒤에 있는 3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 3배의 3-3a의 제곱 즉 27a-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요 a가 양수라고 해서 항상 또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닌 게 여기가 3a이고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당연히 a가 돼. 1대1 대1 같은 값이 나오는 상황이 4a가 돼요. 3이 여기에 있으면 a가 양수기는 한데 4a가 3보다 작으면 a가 4분의 3보다 작아요. 등원 아무데나 붙여도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똑같이 얘가 나온다고요. 3에서가 최대가 나와. 얘는.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A랑 4A 사이에 3이 있으면 즉 A가 4분의 3 이상이고 4A가 3보다 크고 A가 3보다 작으면 이 0과 3 사이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A가 된다고요. 그럼 GA는 FA가 돼요. FA를 대입해 보면은 4A 세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A 값이 3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3A고 여기가 0이고 어쨌든 여기가 A야. 근데 이번에는 A가 3 이상이면 다시 GA는 F3이 돼요. 처음이랑 똑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GA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3분의 4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데서는 27의 a-1의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이런 식으로 나와. 3분의 4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요 4a 세제곱이니까 요런 애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뭔가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뭐 대충 그러면 이렇게 와요. 오다가 4분의 3에서 얘가 3차 함수의 일부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2차 함수의 일부로 바뀌어요. 3에서. 근데 어쨌든 아래로 불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4분의 3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즉 G 4분의 3은 여기에 쓰나 여기에 쓰나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게 16분의 27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그시 참이에요. 산수를 잘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됐나요?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우리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이제 40분 됐구만. 벌써 지쳐있으면 어떡해. 애매하다. 오, 앞에 지울게요. (21번) 자, 여기 보면은요,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하고, AB는 6, BC는 4, ABE가 30도이고, ACD가 정삼각형이래요. 그럴 때 AEB의 외접원의 지름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사실 사인 법칙밖에는 안 나와요. 지름에 대한 얘기는. 자, 그런데요.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삼각형이요.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걸 이제 하나 보여줄 건데요. 시험 문제에서요. 요즘에 좀 많이 쓰더라고요. 요 상황을.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죠. 정삼각형이니까 60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AD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60도, 30도,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면 원주가 중심각.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4인 원 안에 있는 애가 돼요. 그럼 결론은 얘가 4, 얘도 4. 이런 희한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AE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각의 크기가 요 60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60도를 이용해서 얘 길이를 구하려고 딱 답을 갔더니 P분의 Q 루트 21 빼기 3이래요. 아, 잠깐만 이게 좀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쪽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BD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BD의 길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요렇게 수선을 내려보면은 30도, 60도, 90도가 되면서 6, 여기는 3. 얘가 3이니까 여기 길이가 3루트 3이고 얘는 피타고라스 루트 7이에요. 그래서 BD의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D2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D도 못 구해요. B2도 못 구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쟤네들을 구하면은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많이 헤매게 되더라고요. 해봤어요. 식이 겁나 더러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약간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이쪽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쟤를 알파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얘 길이를 x라고 놓고 요 x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6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얘 길이가
2분의 x가 돼요. 그리고 얘 길이가요 2분의 루트 3x가 돼요. 그리고 이쪽의 길이가 4-2분의 x가 돼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소선 내려갖고 3이다 이렇게 써보면 여기 길이가 루트 7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얘가 루트 7이니까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애가요 루트 7분의 3이래요. 근데 탄젠트 알파가 루트 7분의 3이 되는데 이쪽 삼각형으로 보면은 탄젠트 알파가 4-2분의 x 분의 2루트 3x라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크로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분모가요 21 빼기 9 12가 돼요. 그래서 얘는 2배의 루트 21 빼기 3이에요. 얘를 왜 구했냐면요 탄젠트 알파는 이렇게 되는데요 사인 알파는요 사인 알파는 다시 요 하얀색 쪽으로 갖고 와서 4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ER은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는 변 x 4분의 3 분의 2 루트 21 빼기 3 원분수. 그럼 얘는 3분의 8 루트 21 빼기 3. 그래서 PQ의 합은 11. 이렇게 나옵니다. 연아 힘내요. (22, 29, 30) 사실 얘가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도형 나와서 각도 이용할 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중심각, 원주각이라는 관계를 찾아내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뒤에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그 뒤에 거는 뭐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뭐 여러 번 써보든 뭐 미지수를 막 2개, 3개 쓰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정말 식이 더럽기는 한데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중심각 원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원이야? 이거 반지름이야? 이 관계를 이거 못 찾으면은 못 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9월 모평인가에 재정례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씩 써먹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 각도를 가지고 원 생각해서 반지름으로 처리하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22번은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일반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양수가 됐다 음수가 됐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될 때 y는 마이너스 k랑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가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감소하는 상황이면 어쨌든 극대가 양수고 0이고 극소는 마이너스 k가 돼요. 자, 이 그림은 대칭인 형태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거밖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어요. 정말 큰 영향이 없어요. 지금 SN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잡았냐면은 fx 더하기 n을 절대값을 붙였을 때 나오는 극대값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대값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극대가 0이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S1을 구해보면 S1은 어떤 애들이 원소가 되느냐? 이 함수를 1만큼 올리면 여기서 접어 올렸을 때 여기는 요렇게 되니까 극대인 값이요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그럼 극대값이 얼마냐면은 1이야 1. 1만큼 더한 거야. 얘가 지금 x축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선 1. 이쪽에서는 자 얘도 1만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접어 올리니까요. 부호가 반대가 되죠. k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런데 k가 지금 문제에 보면은 5와 6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은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개 다른 거야. 이해되죠? S2는 어떻게 되느냐? S2는요 2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요만큼 해가지고 이걸 X2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접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2만큼 올려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럼 극대인 값은 요거는 2가 되겠지. 2. 극대인 값은 2가 되고요. 이만큼을 더했으니까 여기 극소가 원래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고요. 접어 올리니까 k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돼요. 그런데 다시 k가 5와 6 사이에 있으니까 5와 6 사이에 있는 값에서 2를 빼봐야 3, 4 사이에 있어요. 얘는 4, 5 사이에 있고 얘는 3, 4 사이에 있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직. 자 이제 S6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S6. 근데 S6은요 이번에는 S6 맞지? 아까 K가 5랑 6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라고 붙여주면 마이너스 K는 6보다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단 말이야. 6을 더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극소값이 양수가 돼. 극소가 양수가 돼. 그래서 절대값 붙여보면은 요렇게 그냥 쓱 이렇게 되면서 극값으로 쓸 수 있는 게 극대값으로 쓸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그럼 제가 얼마냐? 원래 0이었던 애한테 6을 더한 거니까 6이야 그냥. 근데 얘는 1, 얘는 2, 얘는 3, 4 사이에 있고 얘는 4, 5 사이에 있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합집합을 하면은요, 그냥 얘를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으로 써놓고 이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17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요거 5개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K 더하기 6이 17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K가 2분의 11이에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줍니다. 끝났네요. 22번 문제치고는 매우 쉬운 문제예요. 매우. 동의하나요? 풀이한 거 보고 나니까는 별거 없어 사실은. 그래프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오면 돼요. 29번. 29번은 첫 항이 문제예요? 공비가 문제예요? 공비. 첫 항도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항 어떻게 구했어요? 직사각형에서 이거 네. 빼면 요건 어떻게 구했어요, 그럼?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을 때려줬어요. 감으로 때려 맞췄어요? 이게 뭐나 3분의 1. 자, 이 문제가요. 아까 딴 반에서는 좌표로 만들어가지고 계산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1을 원점으로 받고 1,0, 1,2분의 1, 0,2분의 삼각형 이게 직선 해갖고 교점 구해서 이걸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다. 잠깐만요. 얘가 첫 번째 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이 그림도 수능에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그 형태를 약간 바꾼 건데, 여기서요,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밑에 있는 부분을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얘네가 길이가 같거든요. 중선이에요. 중선의 교점은 무게중심이죠. 얘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길이가 2대 1이 돼요. 그럼 얘가 2대 1이면은 여기도 2대 1이거든요. 전체 길이가 2분의 1. 그래서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 돼요. 자, 길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 삼각형은요 전체 넓이의 절반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절반 나눈 거를 다시 절반 나눠주면 돼요. 이쪽 삼각형은요 절반의 절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겹치잖아요. 아까 2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만큼의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정확하게 S1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요 12분의 1, 4분의 1, 12분의 3, 12분의 4, 3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여기가요 2대 1이라는 관계 때문에 6분의 1이 돼요. 6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려주고 여기를 A라고 잡으면은 얘도 A거든요. 그래서 여기가요 3분의 1 빼기 A가 돼요. 괜찮아요? 3분의 1 빼기 A가 돼요. 괜찮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3분의 2 빼기 2A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랑 더하니까 뭐가 돼요? 1 빼기 3A가 되네요. 맞나요?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세로랑 가로랑 같다. 1 빼기 3A는 2분의 1 더하기 A가 된다. 뭔가 이상한데? 아니구나. 그럼 4A가 2분의 1이고 A는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론. 여기 한 변의 길이가요 8분의 5가 돼요. 길이 B가 8분의 5예요. 그럼 넓이 B는 64분의 25. 이게 공비가 되겠죠.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넓이 B가 공비가 된다. 그럼 나머지는 1-R분의 A. 끝. 질문. 괜찮아요?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30번이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매우 쉽습니다. 이게 30번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쉬워요. 사실. 여기 보면은 이계도함수가 존재하고 그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가는요 그냥 F형은요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나중에 또 써놓고요. 나는 임의의 양수 t에 대하여, 자 이제 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증가함수인데 원점을 지나는 애니까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지나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만들어 봐도 어쨌든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원점을 지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임의의 양수 t에 대하여 fx의 세제곱과
x축과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은 사실 얘 세제곱해봐야 어쨌든 양수고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부터 t까지 fx의 세제곱을 적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어차피 증가함수고 양수인 거니까 0부터 t까지의 적분으로 보면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gx의 세제곱과 x축 직선 x는 f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은요,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고 원점을 지나는 애다.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애니까 세제곱 해봐야 원점을 지나고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0부터 ft까지 역함수를 세제곱해서 적분한 것이 된다. 그 결과가 같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가 증가하는 애기 때문에 세제곱을 해도 여전히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이거 증가하는 거니까 0부터 t까지 0부터 ft까지 적분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한 거야. 괜찮아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미분해서 이게 양수구나 라는 거 봐도 돼요. 어렵지 않아 그것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하자. 첫 번째, 윗끝 아래끝 똑같이 만드는 거. 두 번째, 미분하는 거. 근데 얘는 윗끝 아래끝 똑같이 만들려고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긴 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죠. t에다가 0을 대입해봐. 0부터 0까지 0이고요. 0부터 f0까지 f0이 0이니까 0부터 0까지야. 그럼 그냥 0이야.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얘를 양쪽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x에 대한 적분인데 변수가 t여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했거든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적분했다가 미분해주면은 그냥 ft의 세제곱이 되더라. 이게 지금 임의의 t에 대해서, 임의의 양의시수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t를 변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적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이 gx의 세제곱을 적분한 녀석을 적분한 것을 그냥 대문자 gx라고 잠깐 써볼게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뭐 플러스 c, 어차피 우리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야. 그럼 여기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는 gft 빼기 g0 요런 개념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해주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대문자 g를 미분하면은 gx의 세제곱이거든. x 자리에 ft가 들어가. 이 녀석의 세제곱 곱하기 합성함수의 미분, 안에 있는 애 미분한 걸 곱해야 돼. 그리고 얘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지워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잠깐만, f랑 g랑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 그럼 f랑 g랑 합성한 건 뭐가 돼?
수동함수네? 들어가 그대로 나오겠네? t 세제곱 f 프라임 t가 된다. 이게 나에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양수 알파에 대하여 f 알파 얘랑 f 프라임 알파가 모두 8분의 1이다. 아직 얘는 t에 대한 얘기, 임의의 실수 t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어떤 알파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알파가 얼마냐?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f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f 프라임 알파가 되는데 f 알파 8분의 1, f 프라임 알파 8분의 1이야.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얼마가 되느냐? 8분의 1 하나 약분하고 8분의 1 제곱하면은 64분의 1이니까 알파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30번 치고 되게 쉽다고 얘도. 알파가 4분의 1이면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 알파부터 0까지 x, f2 프라임 x dx.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 이거 어떻게 해? 미분을 두 번 했어요. 이게 도함수야. 그냥 못 하잖아요. x도 있잖아요. 부분 적분. 그대로 적분, 그대로 적분. 여기에 알파 0 빼기 0 아니 알파부터 0까지 미분 없어지고 적분 f 프라임 x. 그러면 얘는 0 대입하면 0 빼기 알파 대입한 거 빼기 얘 뭐 적분하면 당연히 fx니까 f0 더하기 f 알파로 바뀌겠지. 다 있어. 왜? f0 0이거든. f 프라임 알파랑 f 알파는 8분의 1이라고 아까 했고 알파는 4분의 1 구해놨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그래서 32분의 3. 분자분모의 답은 35. 예상보다 좀 많이 쉽죠? 요러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네. 잠깐 쉴게요. 나쁜 짓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 볼 거예요. 근데요, 뭐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제 모의평가 하잖아요. 모의평가. 그래서 전에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좀 시간 관리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9월 동안에는 선생님이 일단 약간 주제별로 좀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수학 원부터 정리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숙제는 전체적으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모의고사를 줄 거고 만약에 뭐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따로 하나 정도 더 줄 수는 있는데 3개도 킬러는 굳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15, 22, 30은 버려도 뭐 크게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 문제들이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문제 쓱 보고 해볼 만한데 그럼 해보고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수업은 그렇게 좀 주제별로 가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15개 정도로 시험을 보기는 할 거예요. 일단 9월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2번 수업 중에 한 번만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10월 정도가 되면은 통으로 좀 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에 대한 기념각도 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를 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통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어려운 것만 모아가지고 1시간 볼지 요건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통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90분이고요. 그래서 9시 2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는 잠깐 끊었다가 5분 전에 다시 킬 거니까 시간 90분 재서 보시면 됩니다. 자, 25분까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5분이 됐습니다. 혹시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됐어요? 다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4, 3, 2, 3 1, 4, 3, 2 3, 3 2, 3 2, 5 3 10 7 33 7 612 25 120 3 1 2 4 2 2 36 10 점수를 좀 볼까요? 그리고 점수로 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타 시험보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여기 일부러 좀 난이도 있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이거는 70점대만 돼도 충분히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 이상 나올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시험에서 70점 이상이면. 조금 어렵게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안에만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라고. 자, 그래서요.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아마 이 문제들은 절대 다 피드백을 못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해설은 준비를 했어요. 해설은 준비를 해서 줄 거고 지금은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킬러가 아닌 것들 위주로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킬러는 시간도 겁나 오래 걸릴 거고 하나하나 좀 따져서 봐야 되니까 그걸 지금 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당장 수요일날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좀 놓친 것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할 거 일단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나 아까 8번도 풀어줬어. 9번 9번. 또 10번. 또 19번 19번. 이런 거. 네, 이런 걸 해주겠다는 거니까. 또 요거 말고는 킬러인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로요. 작년 9월 거예요. 작년 9월 거 하고 이번 해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 본 거에 해설도 같이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일단 세 문제 한번 보죠. 9번. 두 개를 넣자고요? 해설지가 두 개예요? 그러면 해설지 누가 안 가져갔니? 왜 남지? 하윤이 좀 주세요. 하윤한테 이건 안 줬거든. 원래는 수업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윤이는 어머님 통해서 미리 자료를 줬는데 안 되네. 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9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게요. 생각보다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9번 문제. 자, 여기서 뭔지 모르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y는 fx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는데요. 만나는 점이 a, b래요. 사실은요.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다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 3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를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X좌표를.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가 어떤 애냐면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해가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 gx를 잡는 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가 0이다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돼요. gx는 여전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알파 베타가 해가 된다라는 말은 x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x절편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f'x 더하기 1이 되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몇 번 얘기했던 까발리엘이에요. 원래 f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합쳤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fx에서 이 직선을 뺀 거예요 지금. 그럼 함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알파랑 베타를 x절편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얘는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축으로 하는 거야. 대칭축이야.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이 되는데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G 프라임 알파하고요. G 프라임 베타는요. 대칭이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는 애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G 프라임 알파를 구할 수 있는데 왜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f 프라임 알파가 3인 거거든. 그러면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4가 돼야 돼. 그럼 g 프라임 베타는 f 프라임 베타 더하기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왜?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B라는 점에서 F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베타는 마이너스 5겠지 뭐. 이해되죠?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거를 fx를 뭐 ax력 이렇게 다 필요 없어. 그림의 성질, 이 fx의 성질. 로그 2 곱하기 로그 5를 a라고 했습니다. 로그 25의 4제곱 빼기 로그 4의 4제곱은 p 1-2a 루트 1-qa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체가요.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지금 로그 2하고 로그 5, 2하고 5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린 얘네들로 바꿔봐야 돼요. 근데 바꾸기 위해서 얘는 5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이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식을 2의 4제곱에 로그 5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에 로그 2의 4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6으로 묶어줄 수가 있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제곱 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로그 5 더하기 로그 2 로그 5 빼기 로그 2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뭐야 얘는 1이다. 얘는 1이고 얘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2의 제곱 빼기 2 로그 5 곱하기 로그 2가 돼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더한 건 1이다 똑같잖아요. 요거 1이에요. 그러면 뺀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제곱했다가 루트를 씌우면 돼.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뺀 거잖아요. 더한 거의 제곱에서 2개 곱한 거를 4개 빼면 돼. 여기다 루트. 그러니까 여기 앞에 16이 있고요. 1 빼기 요거 a였잖아요. 2a. 요거 어차피 1 쓸 거 없고요. 딱 루트 나오죠. 1 빼기 4a. 끝났네요. p는 16이고요. q는 4예요. 그래서 더하면 20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처음 보는 거는 아니에요. 네, 19번. 여기 좀 들어오는데. 대충 그립시다. 자, 0.3,0 y는
3x 마이너스 x 제곱 x는 0과 3 사이에 있다. 여기 뒤에는 지워도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점 BC에 대하여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삼각형일 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각형일 때는 높이가 최. 그쵸, 높이가 최대면 되니까 꼭지점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건 사각형이에요. 와, 사각형이면 어떻게 하지? 사각형이면은요, 일단 우리는 얘를 잘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잘라보면은요, 얘 넓이는 일단 나오겠죠. 얘 넓이도 뭔가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지고 알파, 베타에 대한 어떤 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밑변은 3, 높이는 베타. 근데 알파, 베타 사이에는 베타는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델타는 3 감마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자를 줄일 수는 있어요. 얘 2분의 3 베타야. 여기는 큰 문제가 안 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알파라고 하는 좌표를 잡으면 아무데나 잡아놨어. 그러면 감마가 어디에 있어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어떤 상황이 될 때? OB가 고정되어 있다 치는 거야 그냥. 물론 알파가 움직이면은 그림이 바뀌긴 할 건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얘가 움직이면은 어쨌든 뭔가 딱 하나의 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알파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OB가 고정되어 있으면 감마가 어디에 있어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평행. 그치, 평행한 거. 얘 접선이 평행해지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준 그 원리가 하나 있어. 몇 차식? 2차식. 2차식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은 어디다? 얘네들의 어디? 중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C라는 점이요. 감마가 2분의 알파였으면 되는 거야. 저게 2분의 알파인 거예요. 일단 이거는 찍어놓고 가는 거야. 알파가 어디가 되든 간에 감마는 2분의 알파가 돼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얘를 가지고 넓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더럽거든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요놈 기울기가요. 3-알파가 돼요. 왜? 알파분의 베타. 알파분의 베타. 이거 알파로 나누면 돼. 그럼 3-알파. 얘 기울기야. 기울기. 자, 얘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 y는 3-알파 x하고 y는 3-알파 x하고 2분의 알파 컴마 2분의 3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제곱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은 그게 높이가 돼요. 이게 높이가 돼요. 되게 더러워요. 얘 전체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를 이쪽 삼각형은 2분의 3 베타. 베타는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쪽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좀 더럽기는 한데요. 2분의 1에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베타는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 다시 곱하기 야씨 뭐 이거 언제 하고 있니?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알파 빼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4분의 알파 제곱의 절대값. 야 이거 계산이 되나? 되긴 돼요. 되기는 돼요 이게. 왜냐면은 요 부분에서요 알파가 묶어질 수가 있어요. 요것만 알파로 묶어서 루트 1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서 약분돼요. 요건 약분되고요. 여기는 2분의 3 알파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가 없어져요. 여기 하나가 쓱쓱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자 2분의 9 알파 빼기 2분의 3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알파 곱하기 약분하고 남는 게 뭐만 남느냐 4분의 알파 제곱만 남아요. 4분의 알파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것만 딱 남아요. 그래서 얘는요 8분의 1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3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9 알파라고 나옵니다. 이게 넓이에요. 참고로 조금 요만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근호가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를 요렇게 나눠주면은 삼각형 사다리꼴 요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근호 없이 이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이해는 되시죠? 뭐 식 더러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도 더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야 이거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알파를 일단 구해야 돼. 그럼 최대가 되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분이죠.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8분의 3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더하기 2분의 9 8분의 3으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빼기 8알파 더하기 맞나? 하면 3 4 12 그럼 4 약분되고 2 맞죠? 그럼 얘 그래프가 2하고 6에서 극값이 생기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2 여기가 6 당연히 이 알파라는 값은 0과 3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돼. 우리 지금 요 안에서만 볼까? 요 안에서만 0에서부터 3까지. 그럼 최대는 당연히 2에서 나오겠지. 당연히 2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제 2를 대입하면 끝이에요. 아니지.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알파는 2가 되고요. 알파가 2면 베타는 함수값. 여기에다가 어디 갔어? 여기에다가 그냥 2를 대입해. 그러면은 6 빼기 4, 2. 감마는 2분의 알파, 1. 그럼 델타는 1을 대입하면 3 빼기 1은 2. 그래서 다 더하면 7이 되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이해는 괜찮죠? 네.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 최대가 될 거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최대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 도형이 뭔가 대칭성을 가질 때가 최대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좌우 대칭으로 있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잖아.
아무래도 이게 움직이면은 분명히 이게 넓이가 달라질 건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을 수 있다? 그러면 가운데서는 뭔가 최대인 게 나오겠다. 그럼 얘도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될 거냐? 이게 등변 사다리꼴의 모양일 거야. 이걸 일단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모양은 등변 사다리꼴일 때 최대가 될 것 같아. 왜? 이 함수 자체가 또 대칭이거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거 알파라는 데서 딱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평행일 때가 최대가 될 건데 평행일 때의 상황이 뭐냐면은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될 때예요. 그럼 그 얘기는 등변 사다리꼴이 돼야 되니까 얘랑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대칭이 돼야 되는 알파랑 2분의 알파는 딱 반되는 애인데 얘네 더하면 그러면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 알파는 3 따라서 알파는 2 필요 없고 그냥 2. 그럼 얘가 2면 절반 나눠서 1 끝. 좀 더 미친 거 하나 보여주면은 2차 함수에 사각형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1대1대1이야 이것도. 그럴 때가 최대가 된다. 넓이가. 그러면 좀 써먹을 만하긴 할 겁니다. 이런 원리까지 같이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한 애들은 버려도 되고 왜냐면 이건 정말 특수한 이 경우에는 딱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알고 일반적인 방법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꼭 2차라고 나올 이유는 없거든. 3차로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됐나요? 자, 또 혹시 질문을 하면은 근데 이제 나머지는 남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요 해설 증거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고 요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과제는 해설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따로 풀어주는 과제는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있으면 해줄 수는 있어요. 칠판에서 풀어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일날 보는 모평 해설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꼭 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올 때 시험지 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용 정리가 아니라 유형별로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2개 해결해주고 일요일날 하나만 해결하고 일요일날은 시험 하나 좀 짧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내보려고 합니다. 좀 진행해보다가 너무 그 해설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2개로 줄인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고요. 어쨌든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